여러분 반갑습니다. 책민녀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여행 중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새벽 일찍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과 관련된 책이에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혹은 정말 우리 아이가 평생 영어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영어에 날개를 달고 세계를 마음껏 누비는 글로벌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들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고통과 또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그런 울렁거리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바로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최근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최근주 선생님은요, 지난 8년간 아이들에게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친 분인데, 일반 학원 방식이 아니라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의 영어에 탁월한 성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선생님은 자신의 그런 교육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우리 최근주 선생님과 똑같은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보내고 또 공립학교에서 교육시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미국 공립학교를 다녔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을 공립학교 교육 외에도 거의 매일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에 10권 이상의 영어책을 같이 읽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이들의 영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최근주 선생님의 이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땅의 많은 엄마들, 특히 내 자녀가 정말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고 평생 영어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세계 무대를 누비기를 원하는 그런 엄마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최근주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영어는 시험 과목이 아니라 의사소통 수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수많은 시간을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 교육을 받았지만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단어를 외우고 많은 시험 공부를 했지만 정작 영어라고 하는 것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시험 과목의 수단으로서만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근주 선생님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가 세계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시험 점수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미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원어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영어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주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 책 읽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우리는 영어 교육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그 배경은요, 그냥
하는 주장은 아니에요. 미국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있죠. 크라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읽기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이분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센 박사님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영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연구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나온 결론이 바로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을 때 그 사람들의 영어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센 박사님 같은 경우에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책 읽기를 강조하느냐면요.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 책 읽기를 통해서 다른 외국어를 습득하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책 읽기를 통한 영어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센 박사님이 읽기 혁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독이에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율독서라는 거예요. 자율독서. 자율독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독서란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자율독서라는 것은 독후감을 쓸 필요가 없고 한 챕터가 끝난 다음에 퀴즈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단어의 뜻을 모두 사전에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독서는 좋아하지 않는 책은 그만 읽고 원하는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읽기와 쓰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자유자재로 편하게 모국어처럼 말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양의 영어책을 읽되 또 그 책을 자신이 좋아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시험을 위해서 읽거나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읽거나 혹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때 독서는 결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없고요. 사실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읽는 그 책은요, 어떻습니까? 몰입해서 읽고요. 오래오래 또 기억에도 남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크라센 박사님이 말하고 있는 읽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읽기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몰입해서 읽다 보면요, 그것이 결국 실력이 되고 자신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몰입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것이 곧 아이들의 실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까지의 영어의 목표는요, 단어를 많이 외우고 학원의 높은 레벨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초등학교 영어의 목표는요,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영어라는 것이 정말 재밌다, 즐겁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만 평생 영어를 편안하게 대하고 또 영어를 통해서 그런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영어는 시험 과목도 아니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언어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요, 영어에 대해서 평생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로 우리가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건주 선생님이 이 책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요, 독서로 영어 단어를 익히게 되면 그 단어는 절대 까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배우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어떤 시점에서 이 단어를 써야 하는지 단어의 용리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 단어를 익히게 되면요,
그 책의 그림이나 또 내용이나 스토리 속에서 또 단어를 익히기 때문에요. 단어의 적절한 용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책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요. 중고등학교의 내신이나 수행평가나 혹은 그 이후에 대입 수능이나 뭐 입사 시험이나 승진 시험이나 앞으로 아이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영어 시험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시험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석하면서 시험을 우리가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감각적으로 문장을 읽고 감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랬을 때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문장 이해 능력이라든지 또 단어에 대한 유추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만이 빠른 속도로 읽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 시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과 또 단어 능력을 키워놓게 되면요. 어떤 종류의 또 시험이 아이에게 주어져도 그 아이는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요. 배경 지식이 넓어지고 또 이해력도 좋아지죠.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글 쓰는 것을 너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한다는 거죠. 인풋이 많다 보니까요. 아웃풋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영어 책 읽기로 아이들의 영어를 지도해 주게 되면요. 영어라고 하는 것을 막 우리 부모들 세대들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억지로 고통스럽게 배워야 할 언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책 속에 푹 빠져서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나보다 더 영어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내 아이가 평생 영어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영어의 날개를 달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그런 글로벌 인재로 살게 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최건주 작가님이 쓰신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이라는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영어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책 읽기야말로 아이들의 영어 습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의 영어에 큰 진보가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